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투시도 그리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네모칸을 그려서 부담 없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림을 그릴 때 보조선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림 배우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선을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풍경화를 그리실 때 기본적으로 지평선을 그려주셔서 하늘과 지면의 경계를 표현해 줍니다. 이때 여러분 그림의 전체적인 비율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고요. 저는 대략 2대1 비율로 정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게 될 건물의 가장 앞 모서리를 기준선으로 그려놨습니다. 오늘은 2점 투시도를 표현해 볼 건데요. 이제 지평선상의 두 점을 선택을 하시고 저의 오브젝트의 기준점이 되었던 가장 앞서 있는 모서리의 끝과 끝부분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이것으로 건물의 윗면과 아랫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두 선을 이용해서 여러분 건물의 양쪽 끝을 결정해 줍니다. 이렇게 건물의 큰 형태는 결정이 되었고요. 이제 이 건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세부 묘사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도 투시 각도를 염두에 두시면서 작업하시면 더욱 자연스러운 그림으로 표현이 되겠죠. 디테일한 표현보다는 오브젝트를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공간감을 관찰하고 표현하는데 우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균형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림을 자주 그려보신 분이 아니라면 더욱더 그림의 전체적인 부분을 끊임없이 둘러보시고 체크하시고 관찰하셔야 합니다. 가끔은 그리시는 것을 멈추시고 남의 그림 보듯 둘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자기 그림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계속 고치실 필요는 없어요. 중간에 그만두실 필요도 없고 제가 전에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실수했다고 너무 집착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그 실수한 부분은 그림을 그린 당사자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부가적인 부분들이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들이 겹치고 지나가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수라고 생각했던 선은 완성 단계에 되면은 거의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변 나무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나무는 그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그리실 때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의 나무를 직접 표현하시는 것보다 자유롭게 여러분만의 공간을 표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나무를 통해서 공간감도 형성할 수 있고 밀도도 더 올릴 수 있고 시원한 여백이 필요하면 눈에 보이는 나무를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물이 앞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멀리 있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해서 여러분의 그림의 공간감을 더욱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사물들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림의 전체적인 구성을 표현하는데 더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 전반적인 부분을 계속 둘러보시고 계속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묘사를 하시는 게 그림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잃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모든 예술 활동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림에서는 특히나 전반적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그림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염두에서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 앞쪽으로 보이는 나무는 조금 더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그림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법을 연구하시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나무 표현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다른 예술가분들도 많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그림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따라 그리시고 연구하셔서 여러분만의 특색 있는 나무나 자연 사물들의 표현법을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단계로 사람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투시도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 보조선으로 사용했던 지평선을 사람의 눈높이로 보시면 되고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들을 배치하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림의 공간감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눈높이와 투시도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의 그림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투시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그리실 때도 너무 같은 크기의 사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표현하셔서 그림의 공간감을 충분히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간단하고 유용한 것이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방향성, 공간의 사용성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것도 여러분 그림을 조금 더 풍부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이제는 그림자를 표현해서 그림의 입체감을 조금 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림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데요. 보이는 대로만 그리려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림자가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림이나 사물을 충분히 관찰하셔서 단 하나의 광어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그림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눈에 보이시는 모든 그림자를 표현하시면 그림은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관찰하시고 시간을 두셔서 그림의 구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림자 혹은 어두운 면을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요소들도 마찬가지지만 빛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시고 차근히 관찰하시고 경험을 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예술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작업하는 것처럼 여러 선들 그리고 작은 세밀한 부분들이 겹쳐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좀 어색했던 선들이나 실수했던 부분들은 사실 많이 감춰집니다. 그러니 부디 작은 실수 한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려보시는 게 다음 그림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마무리 단계에서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사람들의 그림자를 표현해 주는 건데요. 사람들 발에 그림자가 표현이 안 되면 왠지 모르게 붕 떠 있는 기분이고 해서 저는 마무리로 항상 사람들 발에 그림자를 같이 표현해 줍니다. 이제 점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그림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시고 확인하시고 다시 관찰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명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그림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